그쪽으로는 뭐가 흐릅니까? 성화강이 흐르는데 양강도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뭐 현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끊어지고 나서 그 성화강은 어떻게 돼요? 한린으로 가서 저쪽 몽골 근거지인 눈강하고 물리 합쳐가지고 동해바다로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무르강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유목사를 잇는 주맥을 완전히 끊어버린 게 바로 이 양강도라는 이름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삼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교류가 유목태반, 몽골 유목태반을 기저로 하는 그런 교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찌파오는 만주족의 옷인데 그것을 양장과 결합해서 지금도 전통 의복으로 살아남아 있고, 일본의 기모노는 이끌로 말하자면 그것보다 더 불편한 옷이 없죠. 그렇지만 고가이고 전통적이라는 옷이라서 소장하고 입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한국은 자기들의 그 한복을 입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 형편에 이르렀는지, 결혼식에도 옷을 다 빌려다 입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그 한국 문화의, 복식 문화의 그 발달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가야 될지가 저에게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전공 분야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정수희 교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복식과의 교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앙아시아 복식과의 교류는 한국 복식의 원리는 스키타이 복식이다. 한국 복식은 스키타이의 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가용 갈목, 바지,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죠. 경주 계림로에 출토되고 있는 보검, 그리고 누란에서 출토되고 있는 고깔모자와 한국의 조우 간의 관계, 노용홀의 변형모와 바지, 아까 보여드렸던 양직공도의 백제사신의 그 금직물이 달린 바지와 이하의 바지, 돌고래 접석대와 신라의 과대, 그리고 카프탄 양식, 타직의 빠란자와 한국의 장옷은 형태와 용도 면에서 같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아시아 복식과의 교류입니다. 통일실에 꽂혀있는 스키타이 복식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옷의 기본형의 원류는 스키타이의 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헌의 기록에는 뭐 상의, 하의, 표의, 신발, 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쓰개를 보시게 되면 변형모와 조우간, 대륜식, 입식간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알타이 지역에서 나오는 펠트로 만든 모자에 닭과 말과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고요. 노용호 루코분에서 나오고 있는 실크로 만든 모자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서봉촌 근관, 우리의 근관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시바르간 좁혀 있는 근관과 기대가 되어 있어서 비교 하다못해 중국만 연구해도 우리 옷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한중일 연구로서는 밝힐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저도 이제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고구려의 그 조우관은 새 깃털을 꽂는 조리관도 있고요. 펠트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신강에서 출토되고 있는 미라의 그런 모자들입니다. 이 미아 지역은 중국과 관계가 돼서 경쟁률이 풍부했기 때문에 실크로 만든 모자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생활 양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이 문명의 교류의 그 명확한 증거가 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바지인데요. 우리의 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 보면 그 무용인인데 귀가 뾰족 나왔죠. 가랭이 쪽으로 무가 달렸기 때문에 이 역동작에서 이렇게 바지가 뒤로 불로 솟아 보이는 겁니다. 무가 달린 바지, 이게 이제 한국인의 바지, 노인문화의 바지, 이게 바로 유목민의 바지가 되는 겁니다. 백제에 사신 그 양직공도가 입고 있는 바지를 보면 군보가 아니고 밑으로 가면서 묶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바지가 이하에서 출토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부분을 금직물, 이때 금직물은 동양의 금과 거래될 정도로 고가의 것이다. 고구려가 있는 지역이 북방 지역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소재의 카나다란 시스루에 같은 그 폴리스테르 기계주름 작품 같은 느낌의 치마,
그리고 아스타나에서 이때에 유행했던 패션의 기법 중에 하나가 홀치기라는 것이 증명된 치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인상과 사신도에 나타나는 복식을 보면 그 황성동 호인상의 그 호모와 괴능의 무인석상 그리고 부정동 우주석에 벌써 그 호인상이 7세기부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사신들이 6세기 이후에 그려져 있는 것을 다음 발표하시는 이현배 교수님 거에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빨리 가겠습니다. 양지공도의 그게 사신이고요. 왕해도의 삼국 사신이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 아프라시아 벽화에 깃털을 꽂은 사람이 어느 나라 사신이냐고 했을 때 고구려 사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여기서 보다시피 다 조우관을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고구려처럼 확연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동양과 이현묘 아프라시아 벽화에서 마찬가지로 다 이 조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들이 한국에 사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프라시아 벽화의 사신은 둥근기신지 직령인지에 대해서 저희 복식에서도 이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안에 둥근깃을 입고 겉에 직령을 입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